상공 1만 미터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새하얗게 펼쳐진 구름층, 뼛속까지 스며드는 혹독한 추위, 혹은 하늘을 날며 느끼는 평온함일까요? 하지만 똑같은 높이에서 폭발하는 비행기에서 그대로 내던져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낙하산도 없고 보호장비도 없이 살을 내는 눈으로 뒤덮인 숲 한가운데로 자유낙하합니다. 과학이 그동안 단언해온 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972년 22살의 한 여성은 모든 물리학과 의학 법칙을 뒤집으며 1만 미터 이상의 상공에서 폭발 사고로 추락하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영상 JAT 367편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1972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유고슬라비아 국영항공사 여객기 367편은 스웨덴 스톡홀름 아르란다 공항에서 출발한 뒤 막 착륙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항공기는 잠시 경유 정차를 한 뒤 다음 목적지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일시 대기하고 기존 승무원들은 새로운 승무원팀으로 교대해야 했습니다. 새 승무원팀은 2명의 조종사와 3명의 객실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기실에서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당시 22살의 세르비아 출신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였습니다. 원래 이날은 그녀의 휴무일이었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승무원과의 착오로 그녀가 대신 이 비행편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나는 처음으로 덴마크 땅을 밟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승무원들은 곧 자신들이 탑승할 비행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번호 YU-AHT의 맥도널 더글러스 DC-9-32 기종으로 2개의 제트 엔진이 장착된 협동체 여객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운항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총 2091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베스나 블로비치와 몇몇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한 남성이 극도로 불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과 이날 탑승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진 못했습니다. 그는 스톡홀름에서 붙인 수화물을 코펜하겐에서 찾도록 접수해 두었지만 다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화물 속에는 바로 시한폭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보안 직원들이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을 설치한 이는 다름 아닌 우스타샤라는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극단 세력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1962년부터 1982년 사이에 유고슬라비아의 민간 및 군사 목표물을 상대로 128건의 테러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오후 3시 15분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23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 총 28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기장 루드비크 라즈드리 그리고 부기장 레트 코미이치는 최종 점검을 완료한 뒤 엔진을 가동하고 활주로 위를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저희 항공기는 지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정 승무원을 대표해 여러분이 즐거운 여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행 초기 모든 것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후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순항 고도를 향해 상승했습니다. 독일 동부 지역에 위치한 헌스도르프 NDB 지상국을 통과한 이후
항공기는 순환 고도인 33,000피트, 약 1만 50m에 도달했습니다. 오후 4시 1분, 전체 비행의 절반 지점을 지나자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징후가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화물 속 시간장치 폭탄이 마지막 초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항공기 전방 화물칸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하며 DC-9의 연료 탱크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항공기는 즉시 기내 압력을 잃고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기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스브르스카 카메니체 상공에서 세 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흡입력과 충격으로 대부분의 승객들은 강한 충돌에 이어 기체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고도가 높고 기온이 영하 55도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 속 동독 국경에서 몇 마일 떨어진 작은 동네에서는 상공에서 폭발하는 비행기의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파편이 불길을 내뿜으며 땅으로 떨어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 브루노 혼케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구조 신호를 들었습니다. 그가 사고 지점에 도착했을 때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경 약 1.5km에 걸쳐 시신들이 흩어져 있었고 조종석으로 추정되는 잔해 한켠에서는 두 조종사가 여전히 좌석에 앉은 채 조종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항공기를 살리려고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한 곳에서 그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피로 얼룩진 채 눈더미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숨이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브루노 혼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의관이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이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그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 비행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녀의 동료와 승객 27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베스나의 기적적인 생존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 의료계, 과학계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한 사람이 상공 1만 미터 이상에서 추락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인가? 생존했지만 베스나 블로비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 뇌출혈, 양다리 골절, 척추 골절, 갈비뼈 골절, 골반 골절 등 수많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상들은 그녀를 한동안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었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후 체코 프라하의 병원에서 여러 달에 걸친 치료 끝에 그녀의 건강 상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3월 그녀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블로비치는 경찰의 24시간 보호 아래 병상에 누워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항공편 367을 파괴한 배후 세력이 그녀를 입막음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았지만 베스나 블로비치는 사고 직전 짧은 시간 동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그 남자와 그의 수함을 뿐이었고 이를 통해 폭탄 테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전문가들은 DC-9 기체 잔해의 흔적과 그녀의 부상 상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비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고 당시 그녀가 항공기 뒤쪽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역은 기내 폭발 상황에서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기내식 카트가 폭발 순간 강한 충격으로 그녀를 항공기 후방 격벽에 밀어붙였고, 그 덕분에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처럼 바깥으로 빨려나가 자유낙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지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두터운 원시림과 눈으로 뒤덮인 숲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무들과 눈은 충격을 크게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블로비치 본인도 어릴 적부터 초콜릿, 간유, 시금치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 체력이 매우 좋았으며, 무엇보다 세르비아인 특유의 강단이 있는 기질이 그녀의 생존에 작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고도에서의 추락 자체를 떠나 극심한 압력 변화 속에서 인간의 혈압은 급상승하며 심장 파열, 장기 기능 마비가 발생해 직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끔찍한 음모가 은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진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베스나는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소비에트 연방과 바르샤바 조약국 전역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에게서 훈장을 받았으며, 세르비아의 컨트리 음악 가수 미로슬라브 일리치가 그녀를 기리는 노래 베스나 항공기 승무원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추락한 마을에서는 그녀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 1985년 기네스 세계 기록은 베스나가 낙하산 없이 생존한 세계 최고 고도 추락 생존자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5,490m 상공에서 불타는 항공기에서 뛰어내리고도 생존한 영국 공군의 니콜라스 알케메이드, 그리고 약 7,000m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이탈한 소련 공군 장교 이반 치소프 등 다른 고고도 생존 사례를 모두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에도 블로비치는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승무원 업무가 아닌 항공사 JAT 본사의 사무직에 배치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녀는 세르비아 정치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그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세르비아 대통령을 역임하며 후에 집단 학살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는 그녀를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지지하는 몇몇 황색 언론들은 그녀를 공격하기 위한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공편 367이 사실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으며, 그녀가 떨어진 높이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보도하며 그녀의 신뢰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2009년 이 정보는 언론인 피터 호른룽 그리고 파벨 테이너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체코 민간항공 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그들은 367편이 실제로 체코슬로바키아 공군의 MiG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로비치는 단지 800m 상공에서 추락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보안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테러 폭탄극을 꾸며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르브스카 카메니체 마을의 목격자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항공기가 낮은 구름 아래를 비행하며 불에 타고 있었지만 기체는 여전히 완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세르비아 항공 전문가도 잔해가 떨어진 범위가 고고도에서의 기내 폭발로는 지나치게 좁다고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목격자들은 두 번째 항공기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두 기자는 367편이 핵무기 시설과 매우 가까운 민감한 군사구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체코 민간항공 당국은 두 기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음모론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잡지 중 하나인 테크넷은 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만약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면 그 소리는 수천 명이 들었을 것이고 연기 흔적도 보였을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 당직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방공 레이더병은 인터뷰에서 그 시간대에 체코슬로바키아 소속 어떤 항공기도 상공에 나타났다면 독일 방공군이 즉시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 미스 버스터스는 그녀의 추락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의 하강 자세와 탑승자의 위치에 따라 사고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분석한 DC-9의 FDR 비행자료 기록 장치에서 나온 데이터였습니다. 기록 장치는 폭발 당시 비행기의 시간, 속도, 비행 방향, 가속도, 고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후 한 남성이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라고 자칭하며 스웨덴 신문 케벨스 포스텐에 전화해 367편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은 공식적으로 테러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녀를 기적적으로 살려낸 것은 바로 선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훗날 나이가 든 베스나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고 정상인보다 훨씬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혈압 체질이라면 사실 그녀는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절대 얻을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JAT 항공사 면접 당일 그녀는 건강검진을 통과하기 위해 커피를 잔뜩 마셔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썼습니다. 베스나의 담당 의사들은 바로 이 낮은 혈압 때문에 그녀가 기내 감압 상태에서 빠르게 의식을 잃었고 일반인에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심장 파열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학적 결론은 세계가 오래도록 궁금해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과는 달리 베스나 블로비치는 이후 한 기계공과 결혼했지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만료는 심장병과의 긴 싸움이었으며 베오그라드의 낡은 아파트에서 매달 300유로의 보조금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건은 그녀 가족 전체를 파괴했다고 말입니다. 2016년 12월 그녀는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여성이라 불렸던 인물에게는 너무도 쓸쓸한 결말이었습니다. 베스나 블로비치는 한때 불멸의 상징, 현대의 살아있는 기적, 인간의 의지와 생명력의 결정체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삶은 찬란함이 아닌 잊혀짐과 가난, 그리고 문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상처 입은 심장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그녀가 추락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 40여 년간 이어진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존재해왔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